일단 부가가치세법의 부가세의 개념을 보시면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유통 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리고 끝이죠. 이게 부가세 개념이니까. 이제 요거를 교재 이제 없는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부가가치세가 뭐냐?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부가된 가치에다가 내는 세금. added 부가된 가치에다 내는 세금.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아까 책에서 읽었듯이 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 표현이 어려우니까 말은 새로이 창출한 가치. 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부가세는 무슨 세금인가? 소비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세. 소비하니까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뭐 넥타이를 하나 사서 소비하거나 뭐 또는 뭐 맥주를 마셔서 소비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소비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제 세금의 종류를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면 몰라도 이런 건 아시겠죠? 내가 돈을 벌어요. 벌었지?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이제 소득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아파트를 한 채 샀지? 근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라고 하죠. 뭐 자동차 살 때도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이 돈을 써요.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소비를 해. 그러면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니까 내야 된다. 누가? 소비한 사람이.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쉽게 얘기하면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맞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소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소비되는 형태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소비 형태를 보시면 과세의 형태, 면세의 형태, 영세율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없는 얘기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를 먼저 볼게요. 일단 과세의 형태를 먼저 볼게요. 과세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고 이 만든 물건이 어디로 가냐면 도매업자한테 가고 도매업자는 이거를 소매업자에게 팔고 소매업자는 이거를 이제 소비자, 최종 소비자라고 하네요. 소비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세되는 물건이야. 이런 소비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맥주라고 봅시다. 제조업자가 뭔가를 사와서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매업자한테 팔아. 얼마에 파냐면 1,000원에 팝니다. 그럼 이제 돈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1,000원에 파는데 자기 돈 1,000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맥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이니까 이 자기가 판 금액의 10%를 부가세를 걷어서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세율은 10%예요. 부가세 100원을 추가로 더 걷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요. 나라한테. 얼마를? 100원을 이렇게. 부가세 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매는 이 맥주를 1,000원 주고 사와서 부가세까지 주고 1,100원을 주고 사와서 이 사람한테 이익을 붙여서 1,300원에 팔겠죠. 자기도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데 자기 돈 1,3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부가세를 10%를 더 걷어라. 걷어서 내라. 그런데 130원을 걷었죠. 130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네가 걷은 130원에다가 네가 얘한테 준 돈이 있죠. 이 준 돈 100원이잖아. 100원을 빼고 나머지만 내라. 그래서 30원을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이 맥주를 받아다가 1,6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1,600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부가세니 과세되는 물건이니까 부가세를 10%인 160원을 더 걷어라. 그래가지고 네가 얘한테 받아놓은 160원을 다 낼 게 아니라 얘한테 준 돈이 있죠. 130원 줬잖아. 130원을 준 나머지만큼만 나라에다 내라.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원래 맥주는 1,600원짜리인데 부가세까지 같이 줬잖아요. 160원을 더 줘서 이 소비자가 이 맥주를 소비하려면 1,760원을 주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의 형태입니다. 근데 과세의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의 입장을 보면 부가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업 자기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돔에 있는 이 사람을 봐봐. 이 사람이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나. 쉽게 말하면 1,300원에 팔았죠. 1,000원짜리를 사왔잖아. 자기가 1,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사와서 뭔가를 해가지고 1,300원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는 1,300원에서 자기가 사온 1,000원짜리를 뺀 나머지 300원이 부가가치,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여기 300원이잖아. 그럼 세율이 10%거든요. 부가세 세율이. 그래서 너는 30원을 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30원을 낸 거잖아. 이렇게. 이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1,600원에 팔았죠. 근데 이거 자기가 다 창출한 게 아니잖아. 얘한테 1,300원 주고 사갔잖아요. 1,300원을 뺀 이 나머지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야. 얼마예요? 30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세율 10%. 그래서 30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원을 낼 거잖아.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에서 과세의 소비 형태예요. 그래서 부가세의 과세 사업자들은 이 사람은 자기가 부가세를 낸 게 아니잖아요. 얘한테 받아다가 낸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준 거, 얘한테 받은 거에서 쟤한테 준 걸 뺀 나머지만 낸 거니까 얘가 낸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한테 160원을 받아서 냈는데 쟤한테 준 것을 빼고 냈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한 건 하나도 없어. 결국은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나라가 걷는 부가세를 잘 보면요. 100원, 30원, 30원에서 나라가 받는 전체의 부가가치세는 160원이야. 나라는 받아갔어요. 그럼 누가 부담했어요? 얘가 다 부담했잖아, 얘가. 그래서 누가?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한 사람이 다 내는 거야, 이렇게. 얘들은 소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걷어서 내주는 거야. 자기들이 소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뒤에 부가세 특징이 나오는데 부가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담세자라고 해요. 세금을 부담한 사람, 담세자. 세금 부담한 사람. 그런데 얘가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세금은 얘들이 내잖아. 각 단계별로. 납세자라고 해.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야. 이런 걸 보고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접세니까 여기 최종 소비자인 이 사람은 맥주를 먹으면서 원래 맥주값이 그냥 1,760원인 줄 알고 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 먹으면서 160원에 세금을 내고 먹고 있구나. 이런 착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원래 술값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서로 다르게 만든 세금이 간접세. 그래서 세금은 이 사람들이 내고 납세자고 진짜 부담하는 애는 내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 흐름이고 과세 봤어요. 그럼 이제 면세라는 걸 한번 볼게요. 면세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제 면세 거 볼게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대요. 소비가 일어났는데도. 여기 이제 농민으로 봅시다. 농민이 쌀을 만들어서 얘도 도매로 흘러갈 수 있겠고 도매상한테 팔고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팔고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팔고 금액은 똑같다고 볼게요. 자, 이게 쌀이 면세예요. 1,000원을 팔아. 그럼 이제 도매한테 돈을 받을 때 1,000원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면세라며. 그러니까 부가세를 걷지 말래요. 안 걷어요. 그냥 1,000원만 받아. 그러니까 나라한테 낼 게 없는 거야. 안 내. 거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3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냥 1,300원만 받고 부가세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낼 게 없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600원에 팔아. 부가세 1,600원에다가 부가세는 받지 말래. 그러니까 안 내. 그러니까 이 최종 소비자인 사람은 쌀을 소비할 때는 그냥 돈 1,600원만 주면 끝나는 거야. 부가세 부담이 없는 거죠. 과세에 비해서. 자, 이게 이제 면세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영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원래 과세는 지금 현재 세율은 10%예요. 면세는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부가세의 세율이 두 가지냐, 10%고 0%냐, 그게 아니에요.
10%가 원칙은 10%짜리가 하나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0%를 적용하는 뿐이야. 그래서 보통 영세율은 다 수출하는 경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영세율이 없는데 특수하게 여기 보셨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누가 부담해요? 이 사람이 부담하잖아. 최종 소비자가. 그런데 이걸 과세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다면 국내에서 그걸 면세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영세율 소비는 가장 뭐 흔하지 않은데 뭐 장애인 용품을 팔아요. 장애인한테 뭐 휠체어를 한 대 파는데 그냥 팔면 1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부가세를 붙이면 1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면세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영세율이야. 그래서 영세율의 차이만 잠깐 볼게요. 저 한전이야. 한전이 뭘 공급하냐면 전기를 공급해요. 근데 내가 이제 장애인 용품을 파는 뭐 사업자야. 장애인 용품을 사왔을 때 당연히 매입이 있는데 그 매입 말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전기세가 뭐 1,000원 나왔다 칩시다. 그럼 1,000원 줬죠. 그럼 이제 1,000원 주는데 부가세 이거 전기는 과세되는 물건이야. 그래서 한전에서 1,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더 줘. 100원 더 주라. 그래서 100원을 더 가져가요. 그래서 한전은 나라한테 100원을 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제 내가 최종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 용품을 팔아. 근데 이게 이제 이 전기를 사고 전기를 파는 건 아니죠. 이 사업자는 이 전기 말고도 여러 가지 매입해 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용품을 파는 게 100만 원짜리야, 의자가. 뭐 휠체어가. 그러면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과세되는 물건이면 10%인 10만 원을 더 걷어서 내면 되는데 나라에서 이런 장애인 용품은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에다 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0원이야. 0원. 그래서 0원을 내면 돼. 이렇게. 그런데 그냥 다 내지 않고 지금 걷어놓은 게 0원이죠. 0원인데 쟤한테 준 게 있잖아요. 준 게 얼마야? 100원이잖아. 그래서 0원에서 자기가 자기 앞단계한테 준 100원을 뺀 나머지를 신고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낼 세금은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하죠. 아니, 뭔 0원을 왜 걷어? 안 걷는 거하고 틀린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냐? 안 걷는 거하고 0원을 걷는 건 틀려요. 이 사람은 아예 안 걷기 때문에 낼 세금도 없지만 돌려받을 것도 없어. 근데 얘는 내긴 내요. 얼마를? 0원을. 0원을 내니까 돌려받을 게 있으면 이 매입이 생기면 빼주는 거야. 예? 그걸 좀 잘 어려워하시던데. 일단은 소비 형태를 보는 거니까 소비 형태는 이렇게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걷어서 내고 자기가 부담했던 거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과세의 소비 형태. 팔 때도 안 걷고 이 사람도 뭘 이렇게 다른 걸 사올 때도 매입세도 안 돌려줘요. 그런 형태의 면세. 팔 때는 0%, 사올 때는 부담했던 거 다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일단 소비 형태는 과세, 면세, 영세율이 있다는 걸 보시고 요거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학원인데요. 학원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알아요. 학원이 교육 사업이라서 면세입니다. 학원이 학생들한테 여기 이제 학생이겠죠? 수강생. 학원비가 40만 원이야. 그러면 학생들한테 돈을 40만 원만 받고 이게 만약에 과세라고 봅시다. 학원이 과세라고 규정이 되면 4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부가세를 합쳐서 4만 원을 더 받아야 돼. 그럼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요 4만 원을 그냥 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나도 아까 쟤처럼 전기세도 나가고 사무실에 월세도 나가고 이렇게 전기세라고 봅시다.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가 한 100만 원, 1,000원, 만 원이라고 봅시다. 자, 만 원을 공급받았어요. 또 이것만 받겠어요? 전기, 월세, 뭐 여러 가지 직기비품 사오는 거 다 대표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과세되는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만 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가세 1,000원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1,000원을 내줄 거니까. 그러면 이 학원이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얘한테 걷어놓은 4만 원을 낸 거는 당연하고 얘한테 준 거 있잖아. 1,000원. 이걸 뺀 나머지만 내면 돼요. 39,000원 이렇게. 이게 만약에 과세라면, 근데 이제 이게 면세라면, 학원이 면세예요. 지금은 현재는 면세니까. 면세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전기를 공급받을 때는 이 전기를 공급한 사람은 과세사업자니까 당연히 전기를 내가 10,000원어치 쓰면 10,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해서 1,000원을 더 달라고 해요. 그럼 줘요. 1,000원. 얘는 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면세거든요. 면세니까 너 학생한테 수강료를 받을 때 이 4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40만 원만 받아. 받지 말고 나머지 거는 받지 말아요. 걷지 말래. 그러니까 일단 낼 게 없죠. 안 걷었잖아.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응? 안 냈잖아. 낼 게 없으니까 계산식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했던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결국은 이것을 매입을 못 돌려받게 되면 네가 알아서 이 학원비를 더 올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근데 이게 과세사업자면 팔 때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건 내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사와요. 그때 부담했던 걸 다 빼주는 거야.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팔 때 안 걷었지. 그러니까 사올 때 부담했던 거 안 돌려주는 거야.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안 팔 때 안 걷어서 뭐 학원의 수강료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했던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부가세를 주고 뭔가를 사들여 올 텐데 그건 하나도 안 돌려주는 거야. 이게 이제 면세. 그럼 이제 영세율은 뭐냐? 만약에 이게 영세율이면 이런 거예요. 학원이 만약에 영세율이었다?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학생한테 수업료를 받는데 40만 원을 받아. 근데 40만 원에다가 부가세를 얼마를 받냐면 0%를 받아. 그렇게 영세율인 거야. 0%면 0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0원을 낼 텐데 얘처럼 똑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뭔가를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사온 게 있으면 1,000원이 얘는 당연히 낼 거고 그럼 이제 여기는 얘하고 다르게 얘는 낼 게 없으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지만 얘는 낼 게 얼마예요? 낼 게 0원이라니까 0원. 돌려받을 것도 있잖아요. 여기 1,000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생겨서 돌려받게 돼. 이런 걸 보고 환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수출하는 쪽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사업자. 이렇게 내다 팔 때 부가세 걷고 내주고 뭘 사올 때 부담했던 거 빼주고 이런 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는 팔 때 안 걷어. 그러니까 사올 때 부담했던 게 있으면 안 돌려줘. 영세율은 팔 때 걷어요. 0%를 걷어. 그러니까 사올 때 부담했던 거 빼주는 거야. 주로 수출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영세율이지. 영세율이니까 0%만 걷으면 학원처럼 가격은 똑같이 낮아질 거고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들은 다 돌려받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세가 뭐 딱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면세는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과세를 시켜버리면 또는 과세를 시켜버리면 그 수강료가 부가세만큼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면세를 규정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영세율. 영세율은 팔 때 0%. 0%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똑같죠. 0원이나 안 걷는 거나. 근데 0원이 있기 때문에 매입했던 것을 빼주는 거예요. 얘는 없기 때문에 매입했던 걸 빼주지도 않는 거고. 그게 바로 과세와 면세와 영세율의 일반적인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과세사업자를 주로 보게 되고 면세가 뭔지도 보게 되고 영세율이 뭔지 보게 될 텐데 이해되셨죠? 그 정도의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겠네요.